자, 내일은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출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모두 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아침에 재료주 뜨는 거 있으면 재료주에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기술주는 항시 시장의 중간을 허리를 받쳐주는 종목이라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앞날을 바라보고 하는 종목이라 항시 예측은 틀릴 수가 있고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꾸준하게 저녁에 시나리오를 짜고 내일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트레이더로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전반부는 내일 승부주와 후반부에는 오늘 사무 매매 현황 같이 붙여 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본인들하고도 같이 한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면서 또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일 스틸렉스와 삼성 MTEK 한번 봅시다. 지금 조선주가 좀 쉬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봐줘야 될 종목이죠. 어느 정도 울림이 된 자리인데 마침 시간에 마이너스 2.2%를 빠져 있습니다.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 2% 3% 정도 잡아준다면 그 시가 기준으로 승부를 한번 봅니다. 약간 밀리더라도 시가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난다면 삼성 MTEK도 같은 요령으로 봅니다. 삼성 MTEK은 양봉으로 변할 때만 봅니다. 다음은 토모큐브 G2G 바이오. 토모큐브는 잘 나가고 있는 친구죠. 기관들은 조금씩 손을 대고 있습니다. 내일 양봉 매매로 봅시다. 이 종목 시간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음봉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G2G 바이오 하루 쉬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쉬고 있는데 시간에서 뭐 양봉인지 음봉인지 좀 표시는 나고 있지는 않아요. 보고 계시다가 음봉 때는 손대지 마시고 만약 시가 음봉으로 출발한다면 양봉으로 바뀔 때 봐준다. 아침에 시가 양봉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양봉 기준 딱 잡고 음봉 때는 또 얼른 또 나와야 되겠죠. 대응을 해봅니다. 다음은 아이언 디바이스 한솔 아이언스. 아이언 디바이스는 오늘 좀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27%까지 갔다가 종가상 11%대로 맞췄는데 시간에서는 1.1%를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갭을 채워줄 수 있을까? 관점으로 봐주시고 한솔 아이언스도 오늘 제법 움직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시간에서 0.8%. 그런데 오늘 기간의 물량 보면 오늘 기간이 22반주를 다시 새롭게 넣었거든요. 이 점을 참조해서 내일 양봉 매매만 합니다. 다음은 캔버스 N. 캔버스 N은 이런 애들은 도 아니면 뭐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 종목이 다시 제 위치로 다시 올라가려면 급락할 때의 재료보다 몇 배의 더 큰 재료가 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수급으로 올라갔다가 대부분 다 다시 지자로 내려가 버리죠. 하지만 그 수급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는 같이 봐줄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즉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보자는 뜻이에요. 시간에서는 0.8%. 기관 외국인이 요즘 좀 사고 있고 기관이 오늘 깔쌈하게 넣었군요. 내일 한번 봅니다. 음봉 때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다음엔 프로티나 SGA. 자, 오늘 좀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지금 17%까지 갔다 10% 맞췄거든요. 시간에서는 0.3%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얘는 신규조란 말이에요.
신규주는 봐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금액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량은 다 받아줄 겁니다. 단 조건은 양봉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음봉 때는 꼬리 잡겠다 이런 난리 치지 마세요. 음봉이 비치면 얼른 도망 나와서 가만히 봐야 돼요.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뀔 때 들어간다든지. SGA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꼬리 부분에서 죽어야 될 놈이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 오늘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쭉 나와버렸다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기관이 12만 주란 물량을 외국인은 14만이라는 물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시간이 2.0%를 올려놓았어요. 저희들도 오늘 이것을 가능성을 좀 보려고 두 분이가 매매를 했는데 물론 수익은 챙겼습니다만 힘이 좀 약했죠. 시간 2.0% 내일 봅시다. 보합가, 시가 이렇게 두 가지 기준가 잡고 합니다. 플레이 위드 M 디바이스. 플레이 위드도 오늘 좀 올랐잖아요. 16%에 가다 14.9% 맞췄는데 시간에서 보면 1.7%를 올려가지고 거의 뭐 그냥 오늘 오름폭까지는 올려놨거든요. 플레이 위드는 나름대로 끼가 있는 친구입니다. 끼가 있는 친구라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시 시가와 보합 기준가 딱 잡고 대응합니다. M 디바이스. 잠깐 한번 치고 죽을 둥 살둥 하더니 잘 죽지는 않고 있어요. 시간에서 이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기간 쪽이 3일 동안 지금 이렇게 물량을 넣고 이제 버티고 있죠. 언제 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15만 8천 주를 한 번 더 추심세를 넣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요. 내일 양봉 매매만 합니다. 다음은 TPC 글로벌과 TPC, 이름이 두 개 다 TPC네요. 둘 다 기술주니까 음봉 때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양봉에만 바뀐다든지 그럴 때면 손을 댑니다. 역시 TPC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양봉 때만 손을 대고 음봉 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음은 한라캐스터와 농심홀딩스 한번 보죠. 한라캐스터는 오늘 상가까지 찍어줬는데 상가에 안착을 못했죠. 상가까지는 못 갔죠. 상가까지도 못 갔네. 25.3%까지 갔네요. 시간에서 0.7% 빠져 있습니다. 보고 계시다가 목대는 손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음봉에서 빠졌다가 양봉을 이렇게 보합을 회복하는 이런 시점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봉대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예측을 하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시장은. 다음은 농심홀딩스. 요즘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도 25%까지 갔죠. 시간에서 0.7% 올라 있습니다. 호가가 금액대가 10만대다 보니까 호가가 생각처럼 눈에 잘 익지 않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매매를 합니다. 양봉 매매만 합니다. 역시 음봉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종목을 또 줄시키다 보니까 단타 매매는 상당히 신경을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고, 조금만 집중력을 흐트리고 줄을 잘못 쓰면 애를 먹을 시장이에요. 조심들 해야 됩니다. 내일 차분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포지션을 제가 다 해놓잖아요. 항시 또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제가 항시 매일 저녁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도 해보고 오늘은 이런 패턴도 해보고 오늘은 이런 패턴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야 해요. 누적된 경험치가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후반부에는 사무 트레이딩 매매 현황 붙여놓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귀합시다. 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이었죠. 오늘 시장 어땠는지 우리 매매한 종목들을 가지고 또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을, 오늘 점상을 유지했죠. 점상을 유지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멀리 갈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고 하니까 큰 기대감 없이 일단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점상 종목은 거래량이 좀 없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좀 많아서 내일 조금 기대감을 줄이고 한번 보자, 그런 마인드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전일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둘러보면서 하나씩 수정 보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하고 왔던 종목 중에서는 농심홀딩스 한 종목만 우리가 보유를 했잖아요. 전일에 우리가 시가를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24%까지인가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시가가 보합이었죠. 시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에서 좀 낮은 경우에는 땡 했을 때 바로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권 20%권을 깨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자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24% 수익권에서 20% 수익권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가져온 것은 이대로 마무리가 됐고 다시 당일날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을 했죠. 그냥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견디면 되는데 또 주식이랑이 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을 보고 일단 챙길 건 챙겨놓고 다시 보합을 치고 올라올 때 다시 진행을 하죠. 오늘 딱 보합에서까지 25% 구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으면은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한 5-10% 정도 더 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또 이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차 공략을 보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한 6-7%. 어쨌든 농심홀딩스는 오늘 당일만 하면 딱 30%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쉬웠게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에 24% 가져온 것을 당일날에 한 4% 준 것은 좀 아쉽지만은 또 새롭게 또 수익을 더 얻었으니까 농심홀딩스는 나름대로 잘 해준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도 좋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농심홀딩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중에 인상 깊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한라캐스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즘에 상종목들이 그렇게 힘이 없는 상황에서 아침에 DPC나 DPC 글로벌은 모습이 안 좋았죠. 요즘 기세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상종목들은 조금 힘이 처지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한두 번 건드려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우리는 손을 뗐잖아요. 그리고 집중한 것이 한라캐스트하고 농심홀딩스를 집중했지 않습니까? 역시 보합 기준가로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복잡하게 할 건 없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복잡했겠죠. 갈까 말까. 첫 번째 공략에는 한 5%건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또 보자고 2차 공략 해야 된다고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이놈도 25%까지 수익을 가죠. 한라캐스트 역시도 오늘 농심홀딩스 같이 딱 30% 수익을 파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쫓아다니고 챙겨 먹으려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겠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두리만 보자. 오늘 한라캐스트도 상당히 깔끔하게 수익을 잘 준 것 같습니다. 작은 수익은 아니죠. 다음 공략 종목은 빌리언스였습니다. 빌리언스는 오늘 우리가 560원 아침에 타이밍은 여기서는 놓쳤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그때 다른 거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틈새 우리가 기세주로 공략을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건 약간 눌러주는 그 타임,
딱 그 타임에 우리가 560원 타임을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수익률은 딱 14%, 4% 나왔습니다. 560원이면 560원이면 딱 10.8%거든요. 오늘 고점이 25.7%니까 딱 14% 정도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어요. 오늘 빌리언스도 시간도 짧았고 아주 짧았습니다. 시간도 짧았고 수익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 뒤로는 그냥 이제 하루 종일 맴 하면서 이제 놀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빌리언스도 빨리 판단을 잘했고 조금 더 주고 들어가더라도 밑에 10%는 못 먹더라도 위에 15% 가까이 먹었으니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티나였습니다. 프로티나는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당연히 이제 이런 스타일을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는 못하죠. 다른 종목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런 파동은 이제 대체로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래서 뒤에 그냥은 보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투트랙 두 가지 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32,500원에서 한번 대응을 해서 한 7, 8% 나왔고 다시 32,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대응을 해서 한 5, 6%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거 좀 하고 나서 좀 시간 될 때 이런 눌림 종목을 놓쳤던 종목을 다시 진입을 해서 챙겨 나가는 것은 그냥은 보내줄 수는 없거든요. 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눌림을 받아서 그대로 뭐 더 올라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못 해줬지만은 그래도 두 번 정도 수익을 주고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서 섭섭지 않게 밥값은 챙긴 것 같아요. 프로티나도 1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SGA도 조금 한번 기대를 조금은 가져봤던 종목인데 왜냐면 보니까 기관들이 오늘 또 12만 정도 물량을 넣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붙인다 싶었는데 크게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3,400원 기준가로 대응이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했을 때는 한 7%, 8%인가 아마 이 정도 나왔는 것 같은데 뒤에 다시 못 가고 눌림을 줄 때 다시 2차 공략에서도 한 5%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은데 생각만큼 오늘은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좀 불안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급등주들이 쉽사리 몸을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밥값은 챙겼으니까 뭐 말이 씹어서 12%지 뭐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자, 오늘은 참 2%가 부족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5, 6%까지 갔다 상가를 못 갔단 말이에요. 참 그 정도 좀 아쉬웠고 한라캐스트도 또 25, 6%까지 갔다가 또 상가를 못 갔잖아요. 두 종목 다. 오늘 루미르도 그랬죠. 참 아쉬웠어요. 루미르는 우리가 9,000 기준가 아침에 딱 보고 눌림자리를 잘 잡고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상가까지 29%까지 갑니다. 상가를 안착을 못 해주더라고요. 이놈도 오늘 참 2%가 모자란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장이 좋아서 농심홀딩스도 상가를 가고 한라캐스트도 상가를 갔다면 또 루미르까지 갔다면 전부 다 수익을 안고 상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25% 이상 30% 가까이 수익을 안는데 참 아쉬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참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내내 가슴에 좀 와닿았어요. 수익률은 한 1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아쉬웠어요. 루미르도. 물론 제가 뭐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좋을 텐데 완성이 안 되는 그것이 저는 좀 아쉽죠. 그래도 오늘 잘 보고 있다가 눌림 잘 들어가서 15% 수익은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나노실리칸도 참 이놈도 좀 아쉬웠어요. 오늘은 정말 2%가 부족했네요. 아침 일찍 그나마 상가를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좀 처리하고 뒤에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상가로 붙였잖아요. 붙였는데 또 풀어져 버렸죠. 또 다시 또 공략을 하고 또 상가로 붙이는데 또 풀어져 버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가 2008 얼마입니까? 2080원인가 2100원인가 막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가지를 못하고 수익률은 한 5%씩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만큼 또 이놈도 한 2% 모자라더라고요. 참,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이 참 좀 아쉬웠다. 만약에 오늘 공략했던 종목들 전부 다 상가로 갈 만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농심월디스나 알라캐스트나 뭐 빌리언스도 상가까지 갈 수도 있었고 루미르도 마찬가지고 참 오늘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좀 많이 달리려고 해도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 같아요. 그래도 수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에드프로스에서 한두 번 정도 뭐 한 4~5%씩 4~5%씩 한 두 번이 더 수익은 나온 것 같고요. 상종목은 미스터 블루를 또 추적을 하자 이래서 미스터 블루는 또 잘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종목 미스터 블루하고 노을하고 이 종목 보유를 하고 가는데 내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매매를 항상 마치고 나면 참 좋은 종목도 있고 놓친 종목도 있고 아쉬움이 참 많아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장이 마치고 나면 항시 아쉬움은 남습니다. 완벽한 트레이딩이 있을 수가 없고 항시 모든 것을 또 아우르는 또 그런 트레이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장전에 매매할 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추구하는 그런 트레이딩에 당신의 가두리만 잘 지켜라. 그것만 잘 지켜도 훨씬 더 좋은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많이 다치지도 않고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연유를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모든 곳에 다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트레이딩을 해나간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내일대로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들 했습니다.